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 파페치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파페치란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은 실적은 좋았어요. 많은 성장을 끌어냈고, 지난번에 영상 만들었을 때 주가가 23달러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호재가 있었죠. 그동안에 알리바바의 투자 소식도 있었고, 실적도 좋게 나왔고,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한 80% 정도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파페치의 인베스터 릴레이션스 웹사이트에 와서 실적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 2020년 3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GMV라는 것은 이제 상품을 팔아서 만들어낸 총 매출을 말합니다. 리테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GMV는 62% 상승해서 798 밀리언, 7.9억 달러 정도의 GMV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GMV,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파페치의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 여기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파페치닷컴이라든지 모바일 앱 같은 데서 이제 상품을 팔아서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여러 부티크를 입점시켜서 그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이 디지털 플랫폼이고요. 또 하나의 플랫폼은 브랜드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예 자사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자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남의 컨텐츠도 보여주지만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듯이 파페치도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마켓플레이스 사업이지만 자신의 브랜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로는 제일 유명한 건 오프화이트가 있고요. 오프화이트를 포함한 뉴가즈 그룹이라는 그룹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 그룹에 속한 브랜드들이 일으키는 매출이 여기 찍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파페치의 뉴가즈 그룹의 매출을 제외한 부분, 그 부분은 전년 대비 60% 성장을 했고요. 6.74억 달러의 GMV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GMV에서 이제 순수한 매출, GMV에서 뭐 이것저것 빼고 나서 남은 정말 총 매출은 71% 성장을 해서 4.38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에 그로스 프로핏 총 매출 이익은 82% 전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온 주문도 98%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매출의 마진은 48%에 달하고요. 디지털 플랫폼의 마진은 37%입니다. 꽤나 높은 편인 것이 재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런 마진율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도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세금을 내고 나니까 결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분기도 뭐 성장 엄청 많이 했다, 뭐 60%, 70%, 80% 성장했다 해놓고선 세금 내니까 손실입니다, 적자입니다 이런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나니까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3분기 2019년 3분기의 마이너스 3,600만 달러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번 에비타는 마이너스 1,000만 달러로 대폭 개선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죠. 이렇게 계속 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큰 뉴스였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알리바바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알리바바와 리치몬트와 알리바바가 이제 서로 파페치에 얼마간씩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 목적은 럭셔리 업계에서 이제 플랫폼이나 온라인으로 더 사업을 하자, 더 많이 팔자.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건 원래 온라인에서 사기가
꺼려지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이게 직접 명품 샵에 가가지고 그거를 보고 사고 그래야 그 재미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디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더 많이 팔자. 그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가져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와 리치몬트도 거기에 동참을 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토털 1.15 빌리언 11.5억 달러를 파페치와 그리고 새로운 파페치의 중국의 조인트 벤처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희망차요.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주가도 쑥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파페치 이거 괜찮나? 투자를 소액하기는 했지만 이거 뭐 어떻게 가려고 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지만, 이런 좋은 뉴스들과 성장 폭 이런 걸 보면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제도 모으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을 때 진짜 아무도 파페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파페치라는 회사가 되게 특이했던 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 아는 회사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안 알려진 회사인 거예요. 너무 아무도 모르고, 파페치?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주식 투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파페치의 주가가 잘 간다, 이런 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여기에 설명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표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죠. 그룹 전체에서는 이만큼의 GMV가 나오던 것이 이만큼으로 성장했다. 보안이 숫자들이 다 막 60%, 70%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서 손실은 있었지만 그 적자 폭은 줄어들었다. EPS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17센트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이 재무 관리를 잘 한다면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브랜드 플랫폼 쪽이 크게 성장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기는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아니고 뉴가즈 그룹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의 상품을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이익을 만들어냈는가, 그러한 부분인데, 총 상품의 매출도 크게 늘어났고요. 이익도 크게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코비드-19 때문에 뭐 어렵긴 했다. 하지만 우리는 종업원과 파트너 그리고 소비자들을 탑 프라이어티, 최고의 우선도로 놓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들의 건강과 웰비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많은 파트너십을 맺어내면서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유통에 관해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코비드-19 하에서, 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 있을 수 있었던 뭐 배달의 지연이라든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그런 거 없이 풀필먼트라든지 딜리버리를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파페치가 오프라인 샵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 샵들을 닫아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온라인 매출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바바와 리치몬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뉴스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알리바바가 파페치 럭셔리 쇼핑 채널을 티몰에 이제 입점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파페치가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파페치가 75%를 가지고 있고 25%를 알리바바와 리치몬트가 똑같이 나눠서 지분을 가진 어떤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 조인트 벤처로 파페치의 마켓플레이스를 관리하고 경영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쓰여 있고요. 네, 그리고 파페치가 이전부터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어그먼티드 리테일 테크놀로지스, 그러니까 AR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상점 안에서 이제 스마트 미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나랑 어울리는 옷들을 딱딱 매칭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옷을 살 때 자기 사이즈가 뭐가 딱 맞는지 몰라서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AR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내 몸을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권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기술력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파페치의 본체인 디지털 플랫폼은 리브랜딩을 했다. 예, 저도 보고 있었지만 로고가 일단 바뀌었죠. 로고가 바뀌고 그리고 앱이나 웹사이트의 디자인도 굉장히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제 파페치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니까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관리도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브랜드를 하고 새로운 이 글로벌 캠페인을 론치했었어요. Open Doors to a World of Fashion 이라는 브랜드 캠페인을 9월에 론칭을 했었는데 이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서머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너로서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랄프 로렌, 그리고 라도 시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스와치 그룹과 같은 브랜드들과 그 계약을 성사를 했다.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iOS 앱과 안드로이드 앱을 중국에서 론치를 했다. 원래 글로벌 앱이 있긴 있었는데 더 나은 로컬라이즈드 된 경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 앱을 따로 만들어서 론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파페치 앱에 가시면 버추얼 스니커 트라이온,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을 했던 AR이죠. AR로 이제 발을 딱 찍으면은 스니커가 샥 가상으로 AR로 입혀지면서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텐센트도 올해 초에 이제 파페치에 투자를 했잖아요. 제가 방금 위챗에 있는 파페치의 미니 프로그램을 좀 만져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꽤나 중국화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잠시 그 부분을 위챗의 파페치 미니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뉴가즈 그룹의 경우 잘 됐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오프화이트는 인기가 많잖아요. 이 오프화이트에 예를 들면 그린 스트라이크라는 모델이 히트를 쳤다. 오프화이트와 나이키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었다. 오프화이트. 네, 보시면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화제가 되었던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예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90년대에 상상했던 어떤 21세기의 사이버펑크적인 그런 디자인이네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조단과 오프화이트의 콜라보레이션인 세일이라는 그런 상품도 있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생긴 깔끔하게 생겼네요. 예쁘네요. 파페치 에어조단 4 오프화이트 콜라보레이션 제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가격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많은 걸 느껴요. 이게 가격이 지금 싸지 않거든요. 한국 돈으로 한 160만원, 17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의 가치에 그리고 이 운동화, 이 스니커즈의 디자인 같은 그런 가치에 이런 큰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한 10만원짜리 운동화 사고 나머지 150만원 그냥 주식 투자하고 싶거든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쇼핑을 하는 사람들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셋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오프화이트의 이 세일이라든지 또 뭐였죠? 그린 어쩌고 그 반짝반짝 형광 그린 스트라이크 같은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매출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실적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뭐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보이는 뭐 60% 성장률, 98% 성장률 그렇지만 아직도 작아요. 온라인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들의 수는 진짜 작고 파페치는 진짜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이제 사진만 이거를 띡 보고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요새는 그 라이브 커머스로 많은 그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직접 신어보고 벗어보고 이거를 카메라 앞에서 360도로 보여주고 막 별 설명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물건을 살 때 어떤 사진, 이렇게 포토샵된 아름다운 사진에만 기대서 살 필요가 없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제품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상품이나 럭셔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냥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저는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리테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수집하는 것은 저의 본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알리바바 같은 테크 기업들이 팟패치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특히 AR 같은 어렵잖아요. AR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좋은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인가 쉽지 않은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통과 이커머스가 진화해 나가는 과정, 그거를 쫓아가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챗의 팟패치 미니 프로그램을 좀 구경해보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챗에 들어가면 이렇게 팟패치의 미니 프로그램에서 웹사이트와 비슷한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이제 중국어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오프화이트 브랜드를 보시면 이렇게 쭉 상품이 나와요. 팟패치.com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이긴 한데 위에 이렇게 필터가 있고 지금 자켓을 선택했더니 자켓이 쭉 나오고 있어요. 미니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굉장히 조악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정말 편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딱히 웹브라우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위챗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쌍십절 광군제 그 특집을 제가 눌렀더니 이런 비디오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 광군제 기간에 팟패치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한 내용들을 쫙 올려놓은 거예요. 네,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 이제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더 이상 이제 온라인에서 사진 한 장 보고 물건을 살 필요가 없구나. 근데 이게 지금 팟패치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방송이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그 안에서 팔았던 상품들을 이렇게 쫙 다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요새 뭐 징동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더라도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 바퀴 딱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남성복 코너를 보면은 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 볼수록 이게 빠져드는 것 같아. 계속 보게 돼요. 이상하게 계속 누르고 계속 보게 돼. 이 라이브 스트리밍의 호스트가 중국에서는 떠오르는 커리어라고 하잖아요. 돈도 엄청 많이 버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을 켜도 진짜 수많은 호스트들이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있고 그렇게 돈을 크게 버는 호스트들도 생겨나고 인플루언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 이제 이 상품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고.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팟패치도 이렇게 호스트들과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을 광군제를 맞아서 했고 한 번에 한 2시간, 3시간씩 방송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파는 그런 식의 판촉 활동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팟패치의 실적과 비즈니스 하이라이트, 알리바바나 리치몬트가 팟패치에 투자했다와 같은 화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뉴가즈 그룹의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오프화이트와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이런 화제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투자 생활 되시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뉴스나 이커머스에 대한 화제가 있으면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